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신청이 올 때마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에 대한 점검들을 꼭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2638-3985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대부분 종목들을 다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 너무 늦게 전화 주지 마시고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상담을 전화 말고도 지금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문자 지금 번호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샵 3989번. 문자는 100원 유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는 이제 그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보다는 이 전화 쪽으로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05%, 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하락이 좀 잡히고 어제 저점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오늘 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8월 초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당시에 이 주가의 급락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이때 역시 하락했던 이유와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8월 초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이 9월 초 역시 고용보고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막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하락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이번에 하락, 저점은 지난 저점 밑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이 잡히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 상승은 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소 이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약간의 좀 약세 흐름이 나올 때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반등폭을 좀 이제 키워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통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올랐죠. 상승으로 다 마감이 됐는데 다우존스, S&P 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S&P 지수예요. S&P 지수가 어제 1.16% 이 상승을 하면서 5,471포인트에서 거래가 마쳤고요. 나스닥, 다우 다 올랐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징을 본다면 기술주가 좀 끌어올렸다. 우량주와 기술주가 같이 올렸던 그 장이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고 한국 증시도 많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국내 증시는 아침에 밀리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줬습니다. 미국 증시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시장은 이미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얼마만큼 인하가 되느냐, 이 폭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매듭이 짚혔습니다. 0.25%포인트 이 정도의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되고요. 시장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주가가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전에 즉 금리가 올라갈 때, 인상이 될 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에 잠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인하되지만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하되고 나서는 주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이제 순환 과정들이 있고 지금 시장도 그런 순환 과정 안에서 시장이 좀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건 결국 개인들의 공포심을 유발해서 개인들을 팔게 만들고 개인들이 팔아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외국인 기관들은 하방 쪽이 아니라 상방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최대한 이번 시장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개인한테 좀 가져가기 위한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 전에 올라갔던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I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번에 상승을 주도하는 건 다른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관련 섹터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을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올라갔는데 이번 이제 항상 올라갈 때는 어떤 이제 재료들이 같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당뇨학회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 종양학회가 또 이번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행사들이 맞물리면서 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들 꾸준하게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되는 화장품 섹터도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눌렸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좋지만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겁먹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또 해볼 거예요.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번호 아래 나와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항상 늦게 전화 주시고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고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말 동안에 이 추석 연휴 앞두고요.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강연회는 하루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김영구 멘토님도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강연회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천안 지금 축구센터로 지금 잡혀 있는데 본관동 3층. 근데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게 좀 바뀌었거든요. 대구 쪽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봐요. 이번 주 강연회는 11시부터 1시까지 대구 PBS 센터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니까 다시 한번 또 나갈 때 중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강연회 장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강연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목에 대한 유독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목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은 저희 이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고민을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화번호 있죠? 02-2638-3985번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항상 좀 그때는 좀 쑥스러워요. 이렇게 전화를 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만 나가고요. 누군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꼭 이 기회 활용하셔서 이 상담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성 델타테크 네, 55,000원에 10%요. 55,000원에 10% 비중이세요? 네네. 아하, 이거 최근에 혹시 그 8월쯤에 매수하셨나요? 예, 얼마 안 됐는데 네,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그쵸. 계속 떨어져서. 아, 근데요. 사실 그때 당시가 네, 좀 안타까운 게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요.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번에 올라가나 했는데 또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래서 같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성데이터테크를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전기차 쪽 관련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사신 거 맞나요? 아니면 많이 뭔가 다른 샀었는데. 혹시 뭐 초단도체나 뭔가 좀 다른 이슈 뭐 이런 테마로 사신 건가요? 아니, 테마는 아니고. 테마는 아니고 그냥 많이 네, 떨어져서? 네, 그래요. 근데요, 이 신성데이터테크는 지금 이제 주가가 과거에 18만 4천 원에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에 있어요? 5만 원 아래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주가의 하락폭만 봐도 3분의 2 이상 하락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업이 과거에 얼마에서부터 올라갔냐면 10,000원 아래에서부터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음,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1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네. 지금은 아래 10,000원에서 가격이 얼마예요? 한 4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23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갔고 2022년도 그 전까지는 이 가격 아래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종목인데 네. 그러면 실적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는가? 2021년도에 순이익은 300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의 이익은 200억입니다. 자, 이익이 늘었나요? 오히려 줄였나요? 줄었어요. 줄었죠. 네,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는 지금 예전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네요. 싼 건가요? 그 싼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신성데이터테크는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싸다고 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 싸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저점을 잡고 나서 시장이 반등 주면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손절가는 4만 원을 좀 잡고 가세요. 4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반등 나왔을 때 5만 5천 원짜리 회복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아래로 깨지지 않으면 5만 5천 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끌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4만 원 손절가 목표가 얼마라고요? 55,000원.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좀 말씀드렸죠. 지금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여러분 모두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S 마린 솔루션 네, 매수가가 27,000원이고요. 네. 비중 20%예요. 27,000원에 비중 20%예요? 네, 오, 이것도 혹시 8월 달에 그 고점 부근에서 사셨나요? 네 맞아요. 그때 추천받아서 샀는데. 그래요? 이 비슷한 시기에 매수를 또 많이 하죠. 근데 그 네. 시기에 또 주가가 또 꺾이니까 이 기업도 주가가 그때 빠져버린 거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지금 매수가부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하락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는 뭐 추천을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네, 이제 뭐 판단에 의해서 이 종목을 사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네. 소개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가 부근에서 이제 고가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이 고가 매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빨리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네. 좀 흔들렸을 때는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처음에 매수했을 때부터 그런 손절가나 이런 목표가를 잡고 가지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요. 원래 그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고가권에서 매매를 할 때는 네. 얼마의 손절가를 잡고 갔어야 되냐면 19,5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 밑으로는 이 가격 깨지는 순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돼요. 네. 이제 근데 그게 대응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전력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네. LS 마이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요, 이번에 반등을 좀 줘야 돼요. 만약에 반등이 네.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는 무조건 확실하게 이번에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자, 손절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네.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이죠. 네. 7%까지 막 밀렸었잖아요. 거기에 저점 가격이 15,750원인데요. 네. 15,700원을 손절가를 잡고 가세요. 얼마라고요? 15,700원. 네, 맞아요. 하지만 거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면서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되냐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대략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가격일 것 같거든요. 네. 네,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가격에 오면 아마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매도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빠져버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기회를 또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000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손절가는 꼭 지키세요. 15,700원입니다. 네. 혹시 네. 이거 추천하실 때 22,000원 가신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네. 근데 그거는요. 네. 증권사에서도 종목 이제 그 추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보고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부터 해서 목표가를 맞춘 적이 있는가? 목표가를 맞춘 적이 없어요. 시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때마다 대응을 잘 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22,000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올라가면 이거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변화를 하면 그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미 지금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AI 쪽에 대한 그 테마 이슈들이 많이 좀 반감이 되고 있어요. 그죠? 관련주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에도 올라가면 다른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그 종목들이 변하게 되면은 이건 소외돼 버리면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안전한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유독 좀 이제 전화를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 안 될까봐 고민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다 상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락 많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어부부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000원 매수가고 20%요. 16,000원에 20%요. 네. 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제 사고 나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한 7월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고. 근데 혹시 그 7월 달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 종목은 그때 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반도체가 좋아져서 샀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 이제 반도체 쪽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AI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고,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번에 12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AI 관련주들이 그 연초에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 이제 중에서 좀 빨리 꺾인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부 반도체가 좀 빨리 꺾이긴 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대비했을 때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빨리 꺾였다는 건 재료가 좀 빨리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네. 주가가 하락하면서 얼마의 저점을 잡았냐면 지금 13,000원 가까운 가격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빠질 때 사신 거잖아요. 네. 그냥 이 자리에 이때 매수하신 거란 말이죠. 네. 자, 한 가지 제가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자, 이쪽을 보세요. 최고점이 여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그 다음 고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고점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와요. 내려가죠.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흐름이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는 올라가는 흐름이고 하락 추세는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그 어부 반도체는 지금 매수했을 때 당시에는 상승이에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이요.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는 종목을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섣불리 사면 안 안 되죠.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지난번에 만약에 전고점 자리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꺾였잖아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힘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 잘못 사면 더 많이 밀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다음에 혹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부반도체는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9,900원의 저점을 잡고 이번에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2023년도에 적자를 좀 많이 기록했거든요. 올해 실적이 빨리 들어설 것 같지는 않아서 예산은 지금 비중이 20%인데 이거 여기서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손절하기 좀 어렵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기업이 주가가 14,0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아, 이해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은 너무 이제 섣불리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14,000원이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또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그 삼양식품이고요. 네, 52만 6천 원인데 지금 거의 매수가에 왔는데요. 네. 근데 저는 한 70만 원 정도 보는데 지금 아, 그래요. 어떤지 지금. 예, 매수가에 거의 왔는데 추가 매수를 떨어졌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어떻게 뭐 저는 예, 지금 70만 원 보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되게 겁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종목을 사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을까요? 그 불당면 그 그죠? 전 세계가 지금 맞아요. K푸드가 지금 불닭볶음면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예. 혹시 드셔보셨어요? 제 애들은 먹어봤는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직접 드셔봤어야죠, 이거는. 근데 애들도 네. 그러는데 외국에서 지금 엄청 인기를 맞아요. 지금 네. 외국에서요. 저도 영상으로 네, 우리- 봤었는데 이 네. 불닭볶음면을 이제 선물 받은 외국인 그 여자 아이가 네. 그 선물 받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네. 영상들도 있을 만큼 불닭볶음면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K푸드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질리거든요. 불닭볶음면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먹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판매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먹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또 뜨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인기가 몰면서 다시 또 유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가 이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허니버터칩 드셔보셨죠 예전에? 그죠? 허니버터칩 네. 혹시 드셔보셨죠? 예. 네, 그거 예전에 못 사서 지금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쌓여 있어요. 먹태깡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 거냐면 원래 네. 초기에 뭐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 불티나게 팔린다. 없어도 못 판다. 이런 뉴스가 돌았을 때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이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조정이 나와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전 반등보다 약하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부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거 분위기 보고서 잘 판단하고 좀 나오실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네. 들고 간다가 아니라
예, 분위기를 보면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네. 분위기를 보면서 파악할 때는 아마도 네. 지금 위쪽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매수해서 많이 물려 있는 가격이 있어요. 아, 그 네. 가격이 6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아, 60만 원대 네, 좀 많이. 지금 예. 60만 원 정도에 매수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익 날 수익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지니까 어때요? 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올라오면 팔겠죠. 이 그렇죠. 매도가 어느 정도 많이 자기- 나오면 예, 매수-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일단 뭐 52만 6천 원이니까요. 전 좀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은 제가 57만 원 정도? 아, 이 정도만 목표가 잡고요. 저는 좀 네. 짧게 끊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어떠세요? 한 제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이게 하락이라는 비중이 게 10%뿐이 안 되니까. 예. 하락이라는 게 언제 잡힐지는 모르는데 예.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예.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밀리냐면 지금 어디 40만 원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네. 지금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지금 60만 원대 많이 매물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때 60만 원 그래서 전후에서 팔란 얘기시네. 네, 그 전부터 만약에. 매도가 나올 것 같기 아, 때문에 만약에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먼저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안내 한번 받으셨는데요. 자, 이번 주 강연회는 이제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뭐 안산에서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 1시부터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주소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저희가 진행을 약 2곳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PBS 지금 중앙방송 3층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들 이번 추석 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것들을 가져갈 겁니다. 추석 선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추석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큼 좀 중요한 정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추석 전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대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전화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전화해도 상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 전화 많이 오면 그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24,000원 20%요. 24,000원에 20% 매수하셨네요. 네, 그럼 지금 혹시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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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니신 거고요. 네, 네, 네. 아,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점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회사가 그동안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자, 최근에 ESS 에너지 전형 시스템 이 관련주로 매수를 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 전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력이 좀 부족한 시간대
부족한 시간대에 좀 남는 여유 있는 시간대에서 전력을 좀 이제 모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해주는 이런 이제 그 사업 분야를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지금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지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회사가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고점이 여기서 막혔죠. 그죠? 거의 네. 비슷한 고점에서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 흐름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천정이다 또는 쌍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일종의 어떤 문제 그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기다렸는데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매수가 더 많았다면 주가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고점이 또 나와서 떨어졌다는 건 매도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진 시스템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이 당분간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진 시스템은 아래쪽에서 만약에요. 이 지난번에 21,550원에 저점을 잡았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저점을 잡지 못하면 주가는 조금 이제 2만 원 내지는 2만 원보다 아래까지도 이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요. 지금 밑으로 22,000원 정도로 순저가를 좀 잡아놓고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네. 매수가 최근에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손절가도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2,000원에 손절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반등 주면 위쪽으로 25,000원 정도 보시고 25,000원 위로 올라오면 좀 짧게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잘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D 현대미포요. 현대미포 매수 98,000원에 40%요. 매수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8,000원에 40%요. 98,000원이요. 네. 이거 지금 현재 가격인데요. 언제 며칠 전에 됐어요? 샀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비중이 40%인데 네. 이거 장기로 보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장기로요. 장기로 보셨다고요? 네. 장기로 보실 거면 조금 더 쌀 때 사시지 그러셨어요. 싸게.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조선주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쵸. 들어갔죠. 네. 예전에도 지금 조선주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때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예전에도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밀렸어요. 네.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저는 지금 빠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실은 없잖아요. 네. 그죠? 손실 없이 지금 저는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자, 대략적인 가격을 좀 잡아 드릴게요. 아래쪽에서 보면 83,000원 정도, 83,000원 정도 가격과 9만 원 가격 이 가격 사이 있죠.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한 번에 매수 40% 하지 마시고 좀 5%씩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때 그렇게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한 번에 지금 사서 가져가기보다는 좀 떨어지면은 이거 비중이 큰데 손실 나면 또 힘들잖아요. 네. 지금은 손실이 아니니까, 그죠? 네. 98,000원, 98,100원이든 이제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그냥 오늘 보고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9만 원 아래에서 다시 그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좀 손실 그냥 가져가지 말고요. 네, 지금 어차피 길게 가실 거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거 하락으로 그때까지 빠지는 자리예요. 지금 이거는 그때 이렇게 그것까지 빠지는 자리예요. 빠질까요? 제가 볼 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9만 원, 8만 3천 원 잡아드렸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는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회는 계속 줍니다.
항상 사고 나서 보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네. 또 기회가 또 더 좋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갔다 또 밀리는 자리가 또 있고 그럼 그때 기다렸다 그때 사시면 돼요. 급하게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파토론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1,300원에. 1,300원에 20% 비중이에요. 예, 예. 한 달 전에 네,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을 했는데 네. 한 8,000원 정도 되면 전화를 다시 주라 했는데 오늘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손절을 오늘. 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뭐 6%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파트론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혹시? 저도 이거 확실한 저거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나도 이것도 좀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손절을 음. 잡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안 그러면 조금 올라왔을 때 손해보도록 팔고 다시 갈아타야 되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오늘 같은 이제 파트론이 오늘 유독이 좀 빠지는데 네.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네. 6.5%가 빠져요. 그죠? 네. 아마도 이제 이 관련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파트론이라는 회사도 그 스마트폰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애플 쪽에 어떤 부품 사업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애플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죠. 아이폰 16을 출시를 했어요. 예. 근데 어제 미국에서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 전 15보다는 15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뭐 부품 관련주들이 죄다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다 빠지고 있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네. 애플 쪽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 정도가 지금 빠져 있긴 한데, 근데 제 네. 생각에는 그래요. 네. 이게 빠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플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화웨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예. 화웨이에서 신제품 출시를 이번에 같은 날 이제 하거든요. 예. 이번에 출시를 해요. 근데 그 예. 제품이 이제 트리플 폴더폰이에요. 네. 두 번 접을 수 있는 네. 원래 한 번 접었었는데 두 번을 접을 수 있는 폰이 이제 아,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이 지금 출시가 되면 그거한테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출시 가격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폰이. 400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많이 살까요? 아이폰 같은 안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차이가 엄청 또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폰의 판매에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나왔고 항상 예전에도 별 볼 일 없네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약간 해프닝성 하락이 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트론은 지금은 여기서 매수한 가격도 사실 너무 높긴 해요. 그래서 제가 8,000원이라고 얘기했던 건 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거 다시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예, 다시 또 잡고 또 올라가면 그러면 뭐 8,000원대 오면 그때 이 매물대 확실하게 넘겨주면은 뭐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라든지 뭔가 그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오늘 빠졌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AVCH 네, 9,100원에 10%요. 9,100원에 10%. 네. 자, 이거 저쪽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죠? 네. 매수하고부터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지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한번 주가가 밀려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화장품 쪽 관련주들 일부 기업이 실적이 좀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화장품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또 실적 때문에 올라가요.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예요. 자, 이 종목 혹시 지금 뭐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세요? 뭐 그런 네. 것들? 그래요. 그러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냥 종가 이제 3시 이후까지 봤을 때 AVCNC 주가가 1% 정도 위쪽에서 지금 거래가 계속 되고 있다면 네. 뭐 3시가 넘었을 때 한 1% 정도 상승해서 1%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면 오늘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뭐 그래요? 10%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5% 정도까지만. 5%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시 정도까지 봤는데 오늘 지금 현재가 0.2%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네. 3시 정도까지 봤는데 1% 미만에서 지금 이제 0.몇 프로에서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 눌렸을 때 추가 매수 하세요. 7,100원 이 정도 가까운 가격에서. 아,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네.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3시 정도에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는 그 10%까지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5%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위쪽으로 9,000원인데 어쨌든 추가 매수 위든 아니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위든 아니든 하게 될 텐데 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이 목표 가격은 9,000원까지 잡아도 사실 수익이긴 한데요. 네. 9,000원까지 갈 필요는 저는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가세요. 네. 아, 다시 그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다음의 매도를 흐름 또 하라는 다음 것 사이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 FCNC는 10,000원 목표가. 추가 매수는 알려드린 가격에서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네, 선입니다. 이게 네. 그 종목은 S 트래픽이고요. 네. 매수가는 4,700원, 비중은 5%요. 4,700원의 비중 5%. 네. 이거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최근에 산 건 아니고 조금 더 매수가가 높았는데 네. 그때 그 4,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매수가 좀 낮춰놨거든요. 낮췄어요? 평단가를. 네.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6,000원대였어요. 6,000원대였어요? 네. 이거 근데 그러면 지금 예전에 2013년도에 거의 네. 고점 막 이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이때 시기였네요. 매수할 때가. 네, 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혹시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거 그때 충전소 뭐 이슈가 있다 그래가지고 샀었는데 그래요. 나중에 이거 충전소 매각했다. 자,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삼성 SDS 아시죠? 네. 그 교통 인프라 사업을 이제 양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교통 요금을 받잖아요. 교통 요금을 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요금 하이패스나 요금을 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별 문제가 이제 회사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데 유독 중간중간마다 테마를 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 대신 좀 위험해요. 이제 매매하기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거래도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평소에는 거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어놓고 파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저는 얼마에 그러면 걸어놓고? 제가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이 뭐 네.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내일부터 해서 4,500원에 4,500원에 매일 아침에 좀 걸어두세요. 네, 4,500원에 걸어두시고 올라오면 이제 팔리게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제 가격보다 위로 가기는 힘든 건 거죠? 그거 기다렸다가 다시 또 빠지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예 없지 않은 가능성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또 계속 끌려다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0원 차이야 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돼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4,500원에 걸어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강연의 일정 다 확인하셨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